안녕하십니까. 뉴욕 KFM 무인 커피숍 새벽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8월 15일 푸틴, 트럼프, 알래스카 정상회담 참 기대가 되는 회담인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담의 주 목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협정이 일단 주 타겟이 되고, 두 번째가 영토 문제입니다. 영토 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 때 점령한 해안가 도시들, 그걸 반환을 하냐 안 하냐, 그거하고 이제 그게 타결이 되면은 북한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협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정이 문서화되면은 문서화가 그 협정이 타결이 정상적으로 타결이 되면은 푸틴 정권은 사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걸 푸틴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협정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영토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 이제 그것이 타결이 되면은 좋은 거지만, 타결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혼란기에 접어들 거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8월 15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국 문제는 사실은 저는 별로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이 한반도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제가 장담하냐면은, 예전에 그 2차 대전에 제가 이제 아는 상식을 제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군은 완전히 유럽에서 철수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950년도에 한반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죠. 그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공이라는 것은 소련의 하수인을 부과했으니까. 그 뒤에는 소련이 있었고, 전면에 내세운 게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빠지려고 했는데, 스탈린이가 이제 한국 침략, 대한민국 침략을 결정을 했죠. 스탈린이가. 그래서 6.25 사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빠지려고 했던 미국이 하수 없이 참전을 한 건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괜찮은 거였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언급한 서울대학교 정외과 다니던 선배님이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토론회를 자기가 참석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담당 기획관 세미나가 있었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 서울대학교 세미나를 자기가 참석을 해보니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냉전은 소련하고 미국 싸움이었는데, 냉전이 그 당시에 트럼프였죠, 대통령이. 트럼프 다음에 아이젠하워였는데, 냉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거기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냉전의 게임은 소련이 진 게임이다. 스탈린이 진 거다. 냉전은 엄연히 따지면 미국의 트루만이 이긴 게임이었다. 거기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사람 반은 러시아 푸틴 회담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지금 신냉전 시대인데, 지금 유럽도 중국에 완전히 돌아섰고,
신냉전에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만 남았는데 러시아가 이번 협정을 잘 맺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뜻하는 바는 중국은 더 개박살을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고 한반도는 초격변이 제가 통일한국이 한 발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마도 내년도 정도 되면은 통일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정이 잘 맺어지면은 통일의 기반은 오래 기반을 이제 다지겠죠. 미국은 이게 협정이 잘 되면은 러시아 전쟁이 휴전에 거기서도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휴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룰 모델이 한국의 휴전 상황이 룰 모델이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거기 발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근이. 그 얘기가 뜻하는 바는 트럼프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이라 하면 정전하고 전혀 틀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이라 하면 북한이라는 것을 나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도 아니고 그냥 집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군사 집단으로. 그래서 자꾸 이제 이짜이미가 정전하자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냥 집단으로밖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쪽을. 무슨 뭐 김정은이 줄 거 없어요. 미국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일반 백성들마다 일반 국민이란 개념도 생긴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계 최초로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전쟁 끝나고 백성들이 각성을 해서 국민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생긴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치르고 휴전하에서 고도 성장을 치르고 고도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 외신도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우간다도 보고 가나도 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보고 많이 보는데 전쟁을 치른 나라가 없어요. 전쟁을 이렇게 살벌하게 거기 동원된 군사가 한 3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군만 150만 명이 투입이 됐으니까 만주 전체가 다 투입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국을 기인해서 생긴 게 냉전, 소련하고 미국의 냉전 사태였고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등장하게 된 게 냉전의 주도국으로서 전 세계를 이끈 게 미국을 따라라 한 게 냉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소련을 따라라 한 게 소련을 따라라 하는 나라 있었고 이제 소련하고 미국을 따르지 않는 나라 사이드로 빠져있던 나라가 제3국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들. 일명 우리가 배우기를 제3세계로 지칭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는 머릿속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제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통일 한국을 대비해서 한국건설자산관리협회를 어떻게 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좁게 보고 제가 수금도 지금 상황이 좀 새벽녘에 오다 보니까 생전 불 켜진 창들이 아니었는데 불 켜진 창들이 점차 늘어나서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여론조사에 어저께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 애한테. 세상을 넓게 본다고 난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길래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세상을 넓게 보는 친구가 아니라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 기울어지는 운동장.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 번 생각을 해도 아닌 건 아닌데 그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러냐고. 저는 우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지금 이 얘기했듯이 냉전 사태, 이거 분석을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냉전이라는 그것도 소련이라는 나라에 미국이 초집중하게 된 계기가 6.25 사변이었습니다.
6.25 군사 그 충돌로 인해서 많이 죽었죠. 연합군이 미국 연합군, 아리 연합군이 이게 참전국이 22개국입니다. 그 전쟁에. 그러니까 그 기록상에는 뭐 18개국인가 19개국이 참전을 했고, 그건 전투병만 그 기록된 게 그렇고, 의료병까지 뭐 투입된 거 22개국이라고 그러더라고, 유엔군에서. 저도 그건 유엔군 묘역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거론하는 이유는 큰 틀에서 봐야지 작은 틀에서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수금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증은 있는데도 제가 돈이 없어 보니까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한테 무시당하고 전화를 하면은 상당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싸나워졌고, 근데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게 한 몇 시간 전입니다. 미국 친구하고 통화하기 전에 정말 저하고는 한 50년 지기입니다. 50년 지기. 그 친구가 맨정신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기분 좋았어요.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급이 흐르더라고요. 직진 코스가 있으면 휘어지는 코스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금하는 것도 걱정이 없던 게 뭐 마음의 위안이겠죠. 그러니까 수금되는 거, 그 2천 몇백만 원 수금되는 건 100%입니다. 그리고 또 홍콩을 이 친구를 보내줘야 돼. 후배를 보내주면은 거기서 또 아무리 못해도 한 2천만 원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한 게 한 5군데 되는데,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한숨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답답한 구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칼을 부득부득 갈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현찮은데, 뱃속에, 머릿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싹 풀리는 순간 입속은 금방 퍼집니다. 저 한규선이 돈이 있다고. 근데 저 이제 돈 함부로 풀지 않을 겁니다. 정말 아껴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베푸는 거를 이제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들은 몇 개 지원을 해야 될 것도 생각을 했는데, 할 겁니다, 제가. 할 거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도움을 받은 분들은 분명히 도움을 줄 거고, 저를 도와준 제 가족들, 정말 제가 잘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국건물자산관리협회를 믿고, 그리고 유품정리협회, 이것도 엄청난 건데 사람들이 잘 보지는 못했다고 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신기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국제 얘기만 했습니다. 국제 얘기가, 그러니까 신냉전, 그러니까 냉전을 주도한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발점이 됐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는데, 요번에 알래스카에서 푸틴 트럼프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초집중을 하게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면 중국은 폭망 상태인데, 그 상태가 될 때, 초집중하게 될 때 한반도 통일 문제가 거론이 된다. 이것만 오늘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뭐 무인 커피숍에서 지금 밖에도 빗소리가 나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게 아니라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폭망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앞서서 그냥 밟아버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예전에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탄 터뜨렸고, 히로시마에 터뜨린 거는 우라늄탄이었고, 나가사키에 터뜨린 건 플루토늄탄이었습니다. 제가 그건 화학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진 기지가 괌이었어요. 괌 미군 기지였는데, 괌 미군 기지 그거를 혈주로 공사를 새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거로 미국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혹시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렇고 최후의 발악을 할 때 대비해서 미국에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군 비행장이 끝나면 미군 비행기들이 떠서 조용히 원자탄 기지를 다 박살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박살내듯이, 이란 지금 갔다 온 선배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란이 매스컴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정말 엄청나게 막 박살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엉망진창이 됐고 우리나라도 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8월 25일 날 그 트럼프하고 이짜이미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짜이미가 무사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인데 좀 길게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론도 조작이, 그러니까 문지 새끼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조작했듯이 지금 갑자기 또 코로나가 튀어나왔어. 코로나가 아니, 지금 중국은 코로나 전염병이 아니라 그 무슨 이상한 피부병 같은 건데 모기에 우리나라 뇌염모기처럼 이상한 무슨 전염병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때 난 피부병인 줄 알았더니 피부병이 아니더라고요. 광동성 쪽에. 그 후배한테 얘기 들었어요. 직접 갔다 온 애들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이재명은 또 제2의 코로나라는 거.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꾸는 이유도 또 가짜 전염병 이거 선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가짜 거짓말 아주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노무현 새끼 때부터 문재인 하얀 이놈들 이거 가짜 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좀 힘들게 이승만 때부터 힘들게 이룩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개박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이게 국민이 각성을 해서 빨리 이게 뒤바꿔버려요. 지금 선거가 한 번 더 치러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제가 물론 몸이 좋을 때도 데모 같은 건 안 했어요. 저는 데모 같은 걸 대학교 때도 안 했는데 지금 정세 분석이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정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대격변기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휴대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적으로 혼란기, 격변기 같아요. 물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하시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정체성 게임입니다. 냉전 사태도 정체성 게임이었어요. 스탈린 독재냐, 자유민주공화국 개념이냐. 그러니까 누가 듣기로는 독재 정권이 좋다 공산주의가 좋지 않냐 이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을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 다단계 같은 거죠, 그게. 그게 지금 중국 교포들이 거기 폭 빠져 있는 이유가 조금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공산주의였습니다. 그게 냉전이었어요. 근데 냉전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그건 생생히 기억을 하죠. 저도 젊을 때니까. 1990년도에 소련에 집권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하고 레이건 시대인데, 그때 선언을 했잖아요. 해체한다고. 소련 연방 해체한다고. 하는 순간 만세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냉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독일도 통일 독일이 돼버린 거죠. 지금 신냉전,
그 냉전의 시발점이 50년 딱 되니 그 당시 50년 된 건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6.25 사변이 냉전의 그 시발점이었던 거고 종착이 1990년이었어요. 그게 90, 50, 40년 딱 40년 된 거예요. 40년 만에 무너진 거죠. 냉전 사태가. 근데 신냉전이 그러니까 시발점이 작년에 시발점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 시발점 읽기를 윤석열이가 잘 읽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계엄이라는 그 카드는 잘못 꺼낸 카드인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근데 카드 자체는 잘 꺼낸 것 같아요. 신냉전이 지금 시발점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통일한국도 요번에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날지 희망사항이지만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다면은 푸틴이가 합의를 할 거고 개인 사용만 생각을 한다면 합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가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측근들이 다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 뜻하는 바는 한반도에 이제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 8.15 회담 끝나면 대격변기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인 커피숍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르게 추가로 할 얘기는 그거 이외에는 따르게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한테 그 유골 성형에 대해서 물어본 분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스님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스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현금 확보가 힘든가 봅니다. 지금 오다 보면은 그 여기도 여와 용주 사는 절도 있고 청룡 사는 절도 있고 내움 사는 절도 있는데 다들 불 꺼져 있어요. 불 꺼져 있고 교회들도 엄청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그 목사님이 한 분 사시는데 그분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팔아 넘겼다고. 그러니까 장사라는 표현을 좀 쓰면 안 되는데 그 신도들, 불자들 기부가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잘 된다 떠들어대니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이란은 한국보다 엄청 큰 나라였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란을 20분 만에 폭망을 시킨 게 미국이었습니다. 이번에 초집중 상태가 돼버리면 중국은 10분 만에 없어집니다. 지금 만주 쪽도 사실 통일한국이 되면은 만주, 길림 삼성 지역은 한국 땅이 됐고 한국 영향력 하에 누린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요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 회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인 커피숍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루 되세요.